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곤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심지어는 소셜 미디어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소통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경험 속에서 혹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후 며칠 동안 기분이 애매하게 나빠진 적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자꾸 마음이 불편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정말 가까운 친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며칠 동안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었어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내가 정말 그렇게 보이는 건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자꾸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5가지 비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법들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과 상담하며 얻은 소중한 지혜들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한층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비법 1. 스트레스의 원인 파악하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때로는 친구나 동료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하죠. 저도 예전에 가장 친한 친구가 무심코 한 말에 며칠 동안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어요. 너 요즘 좀 피곤해 보여.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지쳐 보이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로 며칠 동안 힘들었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는 첫 번째 단계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느낀 감정과 그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분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피곤해 보인다는 말이 왜 그렇게 상처가 되었는지 생각해 보는 거죠. 이는 내가 충분히 쉬지 못하고 있다는 자각, 혹은 내가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느낀 감정을 일기나 메모장에 적어 보세요. 그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분석해 보세요. 자신에게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잠시 휴식이 필요할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해 보세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해 보아요. 비법 2. 자신과 상대방의 이해. 이런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과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대방이 비난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비난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는데 그때마다 상대방의 비난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차분하게 그렇게 말하면 상처가 되라고 말하면서 경계를 정했어요. 상대방이 비난할 때 즉각적으로 감정을 표현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상처가 돼. 좀 더 부드럽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차분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세요. 그 말이 나에게는 무척 상처가 되네요.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할 경우 대화를 피하고 잠시 자리를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친구가 너 왜 항상 그런 식이야? 라고 말할 때
그렇게 말하면 상처가 돼. 좀 더 부드럽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라고 말해 보세요. 직장에서 상사가 왜 일을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상처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해 보세요. 여러분도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정말 효과적이거든요. 여러분이 사용해 본 방법이나 경계를 정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비법 3. 감정 조절과 부정적인 습관 개선.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는 독심술 같은 부정적인 습관이 있다면 이를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긍정적인 습관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제가 독심술을 끊으려고 노력했을 때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계속 의식적으로 내가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고 있네라고 생각하면서 연습했어요. 하루 일과가 끝난 후 작은 노트에 하루 동안 느낀 감정과 그 감정의 원인을 적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동료가 나에게 화난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라고 말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짧게 명상하거나 호흡 운동을 해보세요. 이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감정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연습을 해보세요. 명상 앱이나 유튜브에서 명상 가이드를 찾아보세요. 호흡 운동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노트를 써보세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감정을 조절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비법 4. 자기 성장과 대인 관계 기술 향상. 인간관계 기술은 학습을 통해 충분히 향상될 수 있습니다. 책이나 강연,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인간관계 기술을 배우고 연습해 보세요. 저도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롤모델을 찾고 그들의 말투나 행동을 따라하며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더 나은 대인 관계를 맺게 되더라고요.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에요. 이 책은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고 실제로 대인 관계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인간관계에 관한 책을 읽고 배운 내용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보세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지 관찰하고 배울 점을 찾아보세요. 롤모델을 설정하고 그들의 대화 방식이나 행동을 따라해 보세요. 제가 이 책에서 배운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 중에 동료가 제 아이디어를 반대했을 때 처음에는 기분이 상했지만 동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그가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책이나 자료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도움을 받으셨나요? 댓글로 추천해 주세요. 비법 5. 긍정적인 자기 표현. 마지막으로 남의 마음을 읽으려 하기보다는 직접 표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고 미안한 점이 있으면 사과하며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해가 줄어들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경험한 작은 이야기를 하나 공유할게요. 직장에서 동료와 오해가 생겨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직접 찾아가서 솔직하게 제 감정을 표현했더니 오해가 풀리고 오히려 더 가까워졌어요. 예를 들어 저번에 한 말이 신경 쓰였어요. 혹시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닌지 걱정돼요. 라고 말했더니 동료는 그 말을 전혀 의도하지 않았다고 했고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글로 작성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기나 편지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나중에 직접 전달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은 우리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비법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듣고 싶고 또 필요한 조언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